지난 2021년 7월 민주당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표께서 했던 말입니다. 인생에 필요한 것은 과감한 날치기를 해줘야 한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의회 폭거와 입법 폭주는 반민주를 넘어 역사에 죄를 짓는 반미래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지금 워킹 스타트도 늦었고 준비 기간도 짧습니다. 지원위원회 운영 방향이 좀 더 내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보관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특례와 과감한 권한 이양에 대한 지원위원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노영호입니다. 대정부 질문에 앞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에 대화가 존재합니까? 협치라는 가치가 살아 있습니까? 거대 의석을 손에 쥔 단 한 사람의 아집만 가득합니다. 법의 심판을 피하려는 특권의식과 이에 동조하는 거대 야당의 충성 경쟁만 보일 뿐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의원 윤리 강령을 복귀하며 의회 민주주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대정부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우리 총리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리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리님, 민생에 필요한 것은 과감한 날치기를 해줘야 한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진위가 정확히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의 그 단어만을 본다면 이거는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 말은 지난 2021년 7월 민주당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표께서 했던 말입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은 온데간데 없고 민생이 아니라 민주당이 필요로 하는 것은 과감히 날치기 하자는 야당 대표의 꿈은 200%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 헌법재판소의 지원 사격으로 뭐로 가도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된다는 면죄부도 주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의 꼼수탈당, 법사위원장의 일방 처리 등으로 국회의 심의권과 표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지만 법안 통과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정은 틀렸지만 결과는 옳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총리님, 이런 자기 모순적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결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회의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당하고 헌법을 파괴한 역사적 판결을 국민들께서 똑똑히 기억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낯뜨거운 편법을 실행한 장본인을 복당을 주장하고 또 한동훈 장관이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렇게 의회의 절차적 정당성이 짓밟히고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는 국무위원들이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탄핵 소추는 우선 헌법상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총리가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법무장관은 현재 그 맡은 바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절차적 정당성이 짓밟히는 것은 반민주적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의회 폭거와 입법 폭주는 반민주를 넘어 역사에 죄를 짓는 반미래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지난 3월 2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우리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그 농업계 내에서도 법안에 대한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는 것은 농업인을 위해서도 쌀 산업과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양곡관리법이 이대로 시행이 된다면 매년 우리나라 재정 부담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적어도 연간 1조 원 이상은 국민 혈세가 낭비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미래 농업에 대해서 투자가 어려워진다 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예, 저도 상당한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예산처에서 추계한 국가 채무 장기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PPT가 잠깐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문재인 정부의 재정 정책이 이어질 경우 1인당 국가 채무액은 2030년 3,599만 원, 2040년 5,856만 원, 2050년에는 8,900만 원이라는 그런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신생아도 예외 없이 국민 1인당 빚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씩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막대한 빚과 부담은 결국 누가 떠안게 되겠습니까? 우리 미래 세대들이 짊어져야 할 큰 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이런 반민주적, 반미래적인 입법 폭주가 계속 이어진다면 앞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제가 많은 법률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법률로서 제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반복된다면 행정부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지 않겠습니까? 예, 대통령의 법률안 제2요구권은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견제하고 권력 분립을 구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상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여야 협의에 좀 더 힘써 주신다면 정부로서도 국민을 위한 국정 운영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총리님, 이번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지방시대의 비전과 그 방향성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곧 새롭게 출범하는 특별자치도 성공의 여부는 이제 단순한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귀결되었기에 부득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총리님, 우리 국민들은 강원도 하면 푸른 산과 바다와 강과 호수가 어우러진 경치 좋은 청정 환경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지난 70년간 각종 규제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이 행사가 제한되고 또 개발이 막혀 있어 현재는 극심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그동안에 많은 노력이 있었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서 지난해 6월 10일 강원도 특별자치법이 여야의 협치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권한이양, 자주적 지방자치 실현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특별자치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는 지난주 목요일 우리 강원도청과 춘천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를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예, 우선 특별자치도에 대한 강원도민의 기대와 열망이 매우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원도는 각종 규제로 저개발 상태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서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관이 참석하는 지원위원회를 통해서 충실히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민들은 우리 총리님께서 직접 현장까지 오셔서 지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신 것에 대해서 또 고맙게 생각하고 상당한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총리님,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여야 협치로 우리 민주당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요. 권한이양 등 102개 조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법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 대부분의 내용들이 지금 각 부처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도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장관들과 독대하시면서 논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총리님의 노력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난번 1차 지원위원회에서 환경부나 산림청과 같은 관계부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핵심 분야도 있기 때문에 강원도가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직접 관계부처 장관님과 필요하다면 긴밀하게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겨우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에는 법안 통과 후 4개월 만에 첫 지원위원회 회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1년 3개월이라는 준비를 거쳐서 출범을 하였습니다. 강원도에 같은 경우는 지금 워킹 스타트도 늦었고 그다음에 또 준비 기간도 짧습니다. 좀 이 지원위원회 운영 방향이 좀 더 내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보관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상당히 인상적으로 느낀 것은 도지사께서 추가적인 무슨 예산을 달라는 얘기는 안 하겠다. 그 대신에 일종의 규제 쪽을 좀 대폭 합리화를 해주시면 이 강원도 발전을 좀 잘 끌고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여튼 그런 쪽에 역점을 두고 저희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좀 잘 진행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김진태 도지사도 아주 절실한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총리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때 지원위원회 규정과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지원회 규정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종시는 중장기적 발전 방안이라든가 또 정주환경 조건에 대한 그런 사항들, 또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발전 실현에 필요한 사항, 또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또 사무의 효율적 처리 방안에 관한 사항 등 좀 구체적인 사항을 이 지원위원회 규정에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조속한 시기에 좀 개정을 해주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우선 강원 특별법 개정안이 우선순위가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이 개정안이 잘 통과되고 나면 필요한 위원회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좀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지원위원회 규정은 아마 이제 총리님께서 이 지원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가셔서 이 규정은 법안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또 개정할 여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또 여러 차례 지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시겠지만 이제 그 지원위원회 실질적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실 저는 이 특례와 과감한 권한 이양에 대한 우리 지원위원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이제는 단순한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결단의 문제로 넘어갔다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시간은 짧고 출범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결단이 필요하고요. 사실 제가 군사 농업 부분 여러 가지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만 시간상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를 현재는 합동참모의장만이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보호구역도 현행 25km에서 15km로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농업진흥지역의 행정적 권한도 특별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그 지정 절차나 변경 해제는 도조례로 좀 제정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중 일정 규모 이하의 면적은 도지사가 개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폐광지역법은
우리 도지사가 폐강지역 진흥지구 개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또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산지관리 권한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도지사가 산림이용 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런 특례와 권한 이양에 대해서 아까 총리님께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는데요. 다시 한번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자체가 국정의 동반자로서 스스로 지역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원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설치될 지방시대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리님, 그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는다고 해서 난개발을 하거나 그런 권한을 과도하게 휘두를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주 총리님께서 강원도청을 방문하셨을 때 규제가 한번 생기면 꼭 중앙정부가 갖고 있어야 하고 또 지방정부는 믿을 수 없다는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총리님의 소신과 의지를 추진해 나갈 보관은 있으십니까? 저는 중앙정부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게 되면 결국 그 이양된 그 권한이 잘 행사되고 있는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중앙정부가 열심히 평가하고 그 규제 이양에 저는 뭐 존치 여부도 그러한 그 평가의 기초를 두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시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협력회의도 지자체와의 소통을 위한 중요한 지금 그 하나의 메커니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이양을 추진을 해야 되고 그러나 중앙정부가 이 이양된 권한에 대해서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또 지방화 시대라는 그런 비전과 또 우리 총리님의 권한 이양에 대한 강력한 소신은 우리 많은 또 지방의 호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총리님께서 위원장으로서 직접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시고 우리 중앙부처를 잘 설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이 자국의 공급망 회복과 기술 패권 강화 법안을 연이어 발표할 때 불체포 특권 같은 비상식이나 몰아붙이고 무책임한 법안으로 폭주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 모습을 보면 국민들께 송구할 따름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거대 야당의 큰 벽이 있지만 국민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진심이 국민들께 꼭 전달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